네, 안녕하세요. 세터스에서 이번에 이제 과목 선택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2024년 4월까지 요번 여름에 시작한 이제 요번 여름 지나면서 IB 시작하는 친구들은 IBO에 보고를 해야 돼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부터 과목 선택의 시간이 온 거죠. 자, 이제 과목 선택하는 데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선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충전 베이스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과목을 하는 게 좋을지 나쁠지,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일까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데요. 각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부터 다시 IB를 한다면 무슨 과목을 선택하고 뭐는 나는 절대로 안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문과 이과 골고루 있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골프장이 있습니다. 파5가 있고 파4가 있고 이 뒷장을 넘기면 파3가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혹시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렵다. IB 자꾸 어렵다 그러죠. 어렵다라는 단어와 까다롭다.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파5는 정말 기초가 잘 된 친구들이 칠 수 있어요. 500야드를 넘어가야 되니까 공도 잘 쳐야 돼요. 잘 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잘 치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죠? 자, 준혁 씨 이거 뒷장으로 넘어가 볼래요? 파3 홀. 자, 여기에서 공 쳐봐요. 이거 어떻게 되나? 쳤어요.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가까이 갔죠? 옵스, 망했죠? 왜? 파3는 이게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건 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더 안 들어가죠. 그죠? 다시 파5홀로 와보실래요? 이 파5홀을 보면은요, PGA 전체의 통계를 볼게요. 파5홀, 우리나라에 이번에 어떤 선수가 결국은 버디에서 전체 1년 동안 투어에서 1등을 했는데, 그 친구의 경우에 파5에서의 버디 확률이 84%예요. 파4에서의 40%, 그 다음에 파3에서는 10%예요. 버디 확률이. 다시 말해서, 이게 어려운 곳에서 오히려 버디가 더 잘 되고, 쉬운 곳에서는 버디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 IB에다가 한번 관계를 시켜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보면, 과학 과목이 있습니다. 과학 과목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해요. 무슨 고민하면은 물리, 화학, 생물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물리가 어렵다고. 그죠? 그러면 물리는 뭐냐면은요. 어렵대요. 그럼 우리가 아까 어려운 게 뭐였죠? 파5였죠. 얘는 파5 우리랑 비슷해요. 그럼 뭐가 잘 나와야 돼요? 버디가 잘 나와야 되죠. 버디를 7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얘는 7점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초가 잘 돼 있잖아요. 공도 잘 안 뜨고 드라이버 거리도 나빠. 이런 친구들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물. 생물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외우면 돼. 문과 친구들이 제일 많이 선택을 하죠. 물리하고 화학 그러니까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물리하고 화학 두 과목 더한 만큼이 애들이 생물을 들어요. 생물 되게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생물은 다시 말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이건 쉬운 과목이에요. 그런데 그럼 얘는 파 얼마에 해당할까요? 파3에 해당을 하겠죠. 얘는 파3에 해당을 해요. 그러니까 버디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는 어려운 게 아니라 얘는 까다로운 거예요. 아시겠죠? 이 개념을. 그래서 IBO에서는 그 과목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비중을 7점의 비중을 더 높여주고요. 7점의 비중이 높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7점 기준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학습을 하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자, 물리에서 7점을 받으려면 몇 점을 받아야 될까요? 75점? 제일 높았던 해도 75점 나온 적은 없어요. 로스코어를 보통 65점이에요. 모디파이 된 게 75점이에요. 65점. 그러면 6점은 몇 점일까요? 거의 50점이겠죠.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절반만 맞으면 7점 나오는 거예요. 준혁쌤 피지ክ스 몇 점 나왔었어? 7점 나왔죠. 나중에 가져와봐. 데이터를 봐야 되지. 사람 시키면 거 아니더라고.
그죠? 이렇게 준혁쌤이 피직스 실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대학도 공대를 다니면서 피직스를 좋아해요. 친구들도 가르쳐줘요. 몇 점 실력 가지고? 65점 실력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장사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파3는 결국은 정교해야 되거든요. 정교해야 돼요. 한 번에 멀리 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근데 정교하게 쳐야 돼요. 딱 바이오가 그래요. 바이오는 나중에 7점 나온 애하고 6점 나온 애가 단어 하나 차이예요. 내가 정확한 단어를 썼냐 못 썼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피직스 하는 친구들이 바이오 하는 친구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저렇게 저기에 시간을 많이 쓰지?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파3냐, 파4냐, 파5냐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대학에서는 뭘 볼까요? 얘가 까다로운 걸 잘했다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어려운 걸 잘했다는 걸 좋아할까요? 당연히 어려운 것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려운 것만 다 찾아서 하면 되나?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 이제 다음 우리 과목별 예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볼까요? 일단 랭귀지에서 보면 코리안 랭앤릿 같은 경우에 7점의 비율이 확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오히려 리시 더 높죠. 대부분 스탠다드 레벨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랭앤릿은 코리안 너무 숫자가 작아서 좀 딱 잡아서 얘기하기 힘들지만 하여튼 이런 비율이 있고요. 랭릿 4.9, 4.3. 다 비슷하다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보니까 잉글리시 B는 오히려 16.5%. 이게 쉬워서가 아닙니다. 잉글리시 B 애들끼리 경쟁하는 애들 사이에서 잉글리시 B는 절대로 쉽지 않아요. 대신에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 실점을 맞을 수 있죠. 그럼 잉글리시 B 하에서 7점을 맞지 못하는 경우는 뭐다? 둘 중 하나입니다. 아까 우리가 파5 다시 생각을 해봐요. 이건 무조건 파5예요. 쳤을 때 충분히 비거리가 나올 만큼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언어에서 기초는 사실은 단어예요. 단어 실력이 충분히 좋아야 되고 일단 그게 제일 기본이죠. 내가 얼마큼 영어를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영어 시험을 볼 만큼의 단어와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잉글리시 비하를 하는 친구들도 가끔 그런 거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잉글리시 비하인데 한국에 대학 가는데 별로 문제 없을까요? 이거 비하이 13.2%죠. 근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하이를 선택을 해서 성적만 잘 나올 수 있다면 어딘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비하이하고 캠브리지 공대도 갔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대학에서 영어를 얼마나 잘하나를 보는 거, 영국 대학, 홍콩 대학에서 영어 잘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 여러분들 생각해보고 이것이 불리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죠. 자, 매스 A는 10점, 하이레벨 14.9%예요. IB에서 기본적으로 7점의 기준으로 8% 정도 잡으면 이게 파4예요. 5점 정도 이건 파3에 가까운 과목이라고 보면 돼요. 파3는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고요? 치밀하게. 매일매일 시간 잡아서. 그 다음에 10% 넘어가면 이거 분명히 파5인데 파5 과목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좋아해야 돼요. 골프 잘 치는 사람도 골프 열심히 치는 게 아니라 좋아해서 치는 거죠. 맨날 부킹하고 가서 치고 시간 남으면 집에 가서 또 연습장 가서 또 치고 뭐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야 돼요. IB에서 잘하는 건 무조건 좋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14.9%죠. 그 다음에 피직스 16.9%. 그럼 우리가 쉽게 할 수, 이거 두 개는 파5구나.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게 수학하고 피직스에 대한 질문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기초가 수학의 경우에 얘가 기초가 튼튼한데 좋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거 들으면 결국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피직스는 좀 달라요. 피직스는 특히 MIP 하는 학교들은 아직까지 별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할지 못할지 몰라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뭔가 경험을 쌓아봐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어느 정도 기초만 잡히면 잘할 수밖에 없는 과목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면서도 어렵다고 투덜댈 거예요. 왜? 파5 쳐야 되니까. 그날 드라이버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끝에 와서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 보기 싫대요. 그러면 얘가 물리를 싫어하는 거라고 금방 그만둘 일은 아니에요. 물리는 가장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면 물리 잘해요. 왜냐하면 물리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온도의 변화, 기후, 자동차 가는 거, 비행기 뜨는 거 다 그렇잖아요.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축구공 정말 기가 막힌 물리학의 원리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과 내가 아는 것이 서로 연결이 되면 재밌어요. 헤드폰의 노이즈 캔슬링 다 마찬가지죠, 그죠? 전부 물리학의 얘기예요. 저기 학생 조금 더 표정을 밝게 열심히 잘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 이 세 과목 중에서 보면 이 물리학 학생 중에 확연하게 낫죠. 얘는 파3, 얘는 파4.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경기장에는 파3도 필요하고 파4도 있고 파5도 필요한 것이니 그걸 가지고 우리가 디자인을 해나가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어렵다고 생각되는 걸 하면 학교에서 더 좋아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히스토리는 3.7%고 이과는 12%, 하여는 더 하죠. 2.7%, 14.6%예요. 그러면 이걸 봤을 때 히스토리와 이코노미에서 어려운 과목은 어느 거죠? 파5는 그렇죠. 이콘이에요. 소리 내서 대답하셔도 돼요. 맞았어요. 그러면 이건 좀 더 어려워집니다. 쉬운 과목은 어떤 거죠? 히스토리죠. 근데 히스토리는 까다로운 거죠. 이건 까다로운 과목이고 이건 쉬운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쉬운 게 이건 사실 이건 어려운 과목, 이거는 이제 까다로운 과목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걸 3.7%를 해가지고 해냈다 그래서 이거 7점 맞았다 그래서 대단한 걸 해낸 거예요. 사실은 더 까다로운 걸 해냈어요. 그러나 대학에서의 선호도가 히스토리가 높을 리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을 해주실 때 기본을 잡아주시면 좋고요. 까다로울수록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공부하는 시간은. 그 다음에 어려울수록 오히려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직관적인 이해 능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되는데요. 다음번에는 이제 무슨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요. 무슨 과를 갈 때 뭐를 전공을 선택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문과, 이과를 선택하는 거를 지금 현재 너무 애들한테 일찍부터 요구한다고 하는데, 아이비를 시작하려면 문과, 이과 간에 좀 더 정확히 나뉘어 있어야 돼요. 자, 최소한 이건 있어야 돼요. 이과, 문과가 있는데요. 이과는 이학이 있고, 이게 사이언스죠. 그 다음에 공학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엔지니어링이에요. 공대죠. 문과는 상경계열이 있고, 상경계열은 경제와 경영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문과 계열이 있습니다. 일반 인문계열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의학학 계열인데, 의학학 계열은 사실 하나로 묶기 힘들어요. 의학 계열하고 약학 계열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눠놓고 이 중에서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각각에 대해서 키가 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 과목들은 꼭 들어야 되고, 이거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양보를 해주지 않는 과목들이에요. 자, 일단 이학, 사이언스라는 친구들은, 사이언스에 어떤 과들이 있죠? 물리학과, 그 다음에 생물학과, 뭐 이런 것들이죠. 사이언스에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화학이에요. 화학을 듣지 않고는 어떤 학과도 못 갑니다. 심지어 물리학과를 가더라도 화학을 듣고 있어야 돼요. 모든 사이언스의 기초는 화학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바꿔서 그럼 공학의 제일 기초가 되는 과는 뭘까요? 과목은. 그쵸. 공학은 물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학을 할지 공학을 할지도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과를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의학학 계열은 우리가 하나를 제가 못 먹는다 그랬죠. 의학 계열은 의학약 계열의 기본적인 틀은 뭐냐면 화학이라는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생물을 들어도 되고 물리를 들어도 되고, 단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의학 계열은, 약학 계열은 화학하고 또 하나 꼭 필요한 게 수학이에요. 근데 의학 계열은요, 어느 나라로 가냐에 따라 좀 달라요. 수학이 스탠다드 레벨이라도 상관없이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그만큼 바이오적인 요소가 더 커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수학의 중요성보다는 과학의 중요성, 의학은 더 중요하고, 의학 계열 가는 친구들은요, 나중에 환자를 만나는 의학을 할 거면 언어 능력이 되게 중요해서 언어에 대한 거 열심히 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과를 가는 애들, 여기서 지금 화학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친구들 중에서
생물을 전공하는 친구들은 제가 그랬죠. 여기서도 의학은 바이오가 중심이 돼서 뭘 들으면 된다고요? 수학을 하이라지 않아도 붙을 수 있다 그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생물 전공하는 친구들은 매스가 AI를 듣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공학하는 친구들과 화학 베이스 약과 약대죠. 대표적으로 가는 친구들은 수학이 무조건 AI를 해야 돼요. AA를 해야 돼요. 어널리시스 어프로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나뉘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고요. 공대 가는 친구들은 물론 수학을 AA를 해야죠. 나중에 우리 애가 수학을 AA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얘기를 하는데요. IB 매스 AA 과목의 어려운 문제는 물리학적인 문제들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A 하는 거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링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나왔던 게 뭐가 나왔죠? 단진자 운동.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 웨이브 그리는 그런 문제가 수학 문제로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확률을 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베이스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문과를 그냥 가는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무조건 어학 능력이 가장 중요시되기 때문에 하이 레벨에서 어학 2개가 있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제 경영하고 경제는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경영은요, 비즈니스 BM은 없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하이 레벨로 들어와야지만 경영 가나요? 그건 성립하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나라도 경영은 고등학교 과정에 아마 없을 거예요. 보편적으로 하지도 않고 미국도 없어요. 오로지 영국 계열하고 IBM만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있으면 듣는 건 좋으나 뭐 그렇게까지 많이 권하는 과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경영을 가는 친구든 경제를 가는 친구든 수학하고 경제가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우리 학교에 경제 있는데 그러면 경영하고 경제 있는데 어느 게 드는 게 쉬울까요? 경영하고 경제에서 경제는 아까 말한 파5고요. 경영은 파4예요. 파3보다는 좀 나아요. 근데 파4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과목인 거죠. 그래서 경제는 해서 조금만 이해하면 그 다음에 실전 맞는 건 되게 쉬워요. 실전 비율이 여기서 보시면 14.2%는 어마어마한 높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경제는 수학에서 미적분을 많이 하거든요. 미분적분이 되게 많아요, 경제는. 그래서 이거는 AA를 한 친구들에 대한 계속 부분. 이건 우리나라든 세계 다 똑같아요. 어느 나라든. 그리고 경영은 훨씬 더 통계적인 모델링에 가까워서 AI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되셨죠, 그죠? 우리 애가 어떻게 들어야 될지.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일 기본적인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혹시 질문들 있으세요? 질문이 2개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카이스트에 지원할 때 과학 과목이 화학 한 과목만 있어도 되는지.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학생이 문과일지 이과일지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일 때는 과목 선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네. 둘 다 되게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두 번째 질문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카이스트까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난주까지 카이스트 원서 봐주느라고 되게 바빴었는데요. 우리가 되게 카이스트 잘 가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갔던 애가 몇 명 갔었죠, 그때? 9명. 한 해 9명 갔었고, 작년에도 4명 갔었죠. 그런데 진짜 제가 봐도 우리나라의 이 의대 술림이 심한 게 우리 4명 붙은 애들 2명이 카이스트를 포기하고 지금 다 의대로 갔죠. 하나 의대, 하나 치대 이렇게 갔죠. 진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이야기한 거에서 문과인지 이과인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문과 이과라는 할 때는 얘가 의학학 계열을 갈 건지 아니면 이학 계열을 갈 건지 이 두 가지는 같이 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공학을 갈 건지 경상 계열이 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인문 계열을 갈 건지 이렇게 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핵이 됐던 아까 몇 개의 과목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수학, 물리, 화학, 경제, 언어 이렇게 돼 있어요. 언어 어차피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수물화경이에요, 결국은요. 이 중에서 애가 그나마 좋아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이어 레벨을 구성해 주셔야 돼요. 저한테 그런 거 많이 얘기를 하죠. 과연 대학에서 총점을 중요하게 하나요? 하이어 레벨을 중요하게 하나요? 그거에 대한 거 제가 바로 요전번 아직까지 유튜브에 잘 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그 논쟁 끝내자고 한 거 있습니다. 그 유튜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수물화경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거, 문과이과를 딱 나누는 건 뭐냐면 화학이에요. 뭐 MIP에서 한두 학기밖에 안 했지만 얘가 화학하면서 화학은 어딘가 쉽고 할만해라고 말하면 걔는 무조건 이과 쪽으로 보내시면 돼요. 이학이든 공학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수학은요, 문과든 이과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자라면 이과, 이거 빨리 머릿속에서 버리세요. 수학자라면 문이과예요. 그냥 공부 잘하는 거예요. 수학자라면 좋은 대학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수학은 그냥 잘하는 거예요. 얘는 문과, 이과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물리를 잘하는 애들은 경제를 잘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화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화학이나 물리는 많이 경험을 애들이 안 한 거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럼 이제 다시 카이스트 문제로 가볼게요. 과학 한 과목이라고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과학 한 과목을 하열로 들었을 때입니다. 수학은 무조건 하열해야 돼요. 수학 A 하열해야 돼요. 이거밖에 안 돼요, 카이스트는. 그 다음에 과학을 들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카이스트는 1학년 때 산업 미술 1위까지 한꺼번에 다 뽑아서 그 다음에 2학년에서 과를 나누거든요. 과를 늦게 나누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뭐 있냐면 이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학,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라든가 데이터 사이언스 말하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학을 할 거면, 그러니까 가서 뭐 생명공학이나 이런 걸 할 거면 화학을 했으면 그걸로 돼요. 꼭 과학 두 과목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 그래도 두 과목 해야 붙겠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필요한 것만 하면 돼요. 자, 공학인데 공학에서 어떤 과들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준혁군 무슨 과지? 신수종합과요. 신수종합과는 물리하고 화학이 똑같이 필요해요. 그럼 이거는 물리화학을 다 했어야 돼요. 근데 반면에 정보학,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런 거는 다 물리학만 하면 돼요. 지금 물리라는 게 정보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물리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뭘 많이 더 했다, 팝5만 많다, 이런 걸 좋아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해야 되는 전공에 따라서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카이스트는 내가 무슨 전공을 할지를 자소서 형식으로 아직까지 쓰는 게 있죠. 그죠? 책도 올라야 되고, 자기 액티비티도 해야 되고, 어디 하나를 몰아가야 됩니다.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이 일치가 되는 한 과학이 하나라도 붙는 거에 문제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중에 나는 커서 기계공학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물리를 안 듣고 화학만 들었어. 이런 경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를 않죠. 그래서 요거 한 장 더 넘어가 볼까요? 코어에 대한 거.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은 TOK하고 E가 있는데요. TOK는 과목이 아니고요. 우리로 따지면 얘는 철학이에요. 이 배경은 아시죠? 이제 처음에 이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엔이 만들어지죠. 옛날로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에서 그 국제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애들, 또 외교관이라는 특수하고 탁월한 신분이죠. 그때는 이제 막 식민지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총독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지도층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교육의 불평등인데 이게 수월성 교육이죠. 이게 IB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IB는 처음부터 고급적이고 공부 잘하는 애들을 위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국제학교 선생님들은 참 그런 토론 많이 했어요. 저도 국제학교 있을 때 인터내셔널과 멀티내셔널이 어떻게 다를까? 우리가 다 국적군이 있잖아요. 그죠? 이라크 가서 막 싸웠어요. 그럼 멀티내셔널이지 인터내셔널이 아니에요. 근데 유엔군이 되면 인터내셔널이라는 말을 써요. 그 인터내셔널 소사이티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IB한 친구들은 그 소사이티는 굉장히 높아요, 사실.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죠. 이거에 대한 거는 일본 본부장에서 25년 동안 아이들을 추적 관찰한 걸 보면 IB한 아이들의 국제사회 진입, 인터내셔널 소사이티, 그러니까 고급 외교사회라고 보셔도 돼요. 고급 기업이죠. 진입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게 나와 있거든요. 하여튼 이걸 만들면서 영국에서 캠브리지와 옥스퍼드에서 전승국이었으니까 당연히 만들죠. 독일이 이겼으면 우리는 독일의 아바토를 따라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만들죠. 만드는데 영국에서 만들면서 보니까 프랑스의 시스템에 대한, 항상 영국은 프랑스를 되게 싫어하면서 부러워하거든요. 런던이 파리를 부러워하듯이. 그래서 프랑스 당시에 교육부 장관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 교육부 장관이 두 가지를 요구하죠. 너네가 마칼로리안 이름을 써도 좋다. 그런데 그러려면 두 가지의 조건을 들어라. 첫째, 언어는 2개 이상 해야 된다. 두 번째, 꼭 철학을 봐라. 마칼로리아 철학 유명하거든요. 제가 파리를 떠나던 해 마칼로리아 철학 시험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자연의 일부인 거예요.
인간은 자연의 일부 맞나요? 자연의 그냥 일부인가? 자연의 일부? 인간이 자연이에요? 그건 나중에 티어케에서부터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대신 가지고 온 게 티어케예요. 티어케는 철학 중에 한 분야인 에피스테몰로지예요. 자, 준혁권 에피스테몰로지가 우리말로 뭐예요? 이게,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준혁이 영어 되게 잘해요. 쟤는 내내 국제학교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몰라요.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영어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단어. 이게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워서 잘하는 애들일수록 단어가 약하고 영어 공부한 적이 없어요. 준혁 얼굴 빨개지지 않아도 돼. 너무 빨개졌다, 야.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말로 써드릴게요. 이건 안다고 치고, 그러니까 진리가 뭔가에 대한 거죠. 지식이 뭔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업입니다. 이거하고 요거 자체의 성적은 나중에 A, B, C로 나오죠. 그 다음에 E가 있어요. E가 뭐냐면 졸업 논문이에요. 근데 작은 석사 논문 정도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해요. 이거는 과목을 정해야 돼요. 내가 듣는 과목 중에서 정해서 거기에서 내 스스로 주제를 찾아서 적어내는 겁니다. 재밌는 것들, 어려운 것들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그리드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이고 이쪽에 TOK라고 하면 A가 나오면 3점, AB 3점, AB 3점, 그 다음에 2. 이런 식으로 점수가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3점이 9.75%. 이게 굉장히 공부랑 사실은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보너스 점수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상위 10%에 드는 애들이면 대충 41, 2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가 되면 9.75%에 들어갈 확률이 크죠.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다 열심히 하니까 여기까지는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는 게 절반이잖아요. 딱 50%거든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성실성과 열심히 하는 게 다 절반 이상에 들기 때문에 대부분 2.3점을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될까라는 거는 세 가지 면에서 봐야 되겠죠. 첫째, IB의 특성. 그러니까 어느 과목이 어렵고 어느 과목이 쉽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에 대한 겁니다. 제가 인정할 때 IB에서 어려운 과목은 딱 하나예요. 물리. 왜냐하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현대 물리를 양자역학을 진짜로 하라 그러고 relative 그 상대성 이론의 내용을 계산하라고 하는 거는 IB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서큘러 모션이 스탠다드 레벨이 있을 정도면은 상당히 하죠. 대신에 그래도 다행인 게 서멀하고 그 다음에 유체역학이 없는 게 그나마 다행이죠. 자, IB의 특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려운 것과 까다로운 것에 대한 구별을 먼저 해서 시켜줘야 돼요. 두 번째로는 과목을 선정하는데 대학에서 어떻게 볼까라는 대학과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까다로운 거를 막 한다 해서 잉글리시 A의 릿하고 랭릿을 비교하면 릿은 까다로운 거고 랭릿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영어 잘하는 애들 릿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랭 앤 릿은 릿도 하고 그러니까 문학, 비문학을 다 해야 되는 거고 릿은 문학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릿이 더 까다롭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3점 비율도 낮겠죠. 그죠? 근데 자꾸 릿을 하는 걸 잘한다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즉 대학에서 각 과목을 어떻게 노티스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아이의 특성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잘 맞으면 이거는 공부에 대한 특성도 있고 머리에 대한 특성도 있고 분명히 유전적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해야 되고 이거에 약간의 경험적 수치가 더해지면 아마 가장 좋은 과목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서로 다르고 가려는 게 다르고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부모님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룰은 어떤 경우에도 어느 나라든 다 동일하다고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하다가 언제든지 아이들 과목 선택에서 어려운 점이 있거나 뭔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듣고 와 그러면 뭐 어떤 과목은 좋대 싫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택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면 센터스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목 선정이 된다는 건 IB가 시작되는 거죠. 드디어 아이들이 찬스가 생긴 거예요. 10학년 때까지는 싫어하는 과목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제는 좋아하는 과목만 듣는 거니까 너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행복한지는 이제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